범계 말고 여기서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범계가 들어간 뒤에 나요. 아 그래? 평촌에서는 안 놀죠. 거기 너무 술집만. 제 예전에 범계역에서 알바했었는데. 무슨 알바요? 네? 무슨 알바요? 제 지인 가게가 거기 있어가지고. 무슨 가게예요? 술집이요. 그러면 약간 국어학원 조교하고 싶어요. 응? 제가 지금 다니는 학원 조교하고 싶어요. 알바.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국어학원도 조교가 있나? 아 있어? 저희랑 아 그래? 봅시다. 일단 원의 방정식 볼 거야 마지막. 근데 원은 그때 저랑도 아마 같이 했었어가지고 맞죠? 네. 일단 원의 정의가 뭐야? 동그라미 죽여버릴 거예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 그렇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 같은 거리의 점들의 집합이죠. 맞아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이 한 점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중심. 중점 안 돼요? 중점. 그럼 이 같은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반지름. R. 맞네 얘들아?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뭐야?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취의 방정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조건이 붙은 점을 모아놓은 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원도 A, B랑 거리가 R이 되는 점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A, B랑 거리는 어떻게 구해?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그쵸? 맞아? 근데 그게 R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방이 만들어진 거. 자취의 방정식에 의해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러분? 얘들아 얘를 내가 그때 한번 너네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곡선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아야 무슨 곡선이라고 완전 목선. 성진이 혹시 기억 안 나? 식 형태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2차 곡선이에요. 알겠어? 얘들아 x, y에 대한 1차식은 무조건 뭘 표현한다? 직선을 표현해요. 알겠죠? x, y에 대한 1차식은 무조건 직선이야. x, y에 대한 2차 이상부터는 무조건 뭐야? 곡선이에요. 근데 직선은 그냥 직선이지만 곡선은 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2차 곡선 중에서 어떤 2차식이냐에 따라서 2차 곡선이 달라지는데 얘들아 그럼 얘가 전개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죠. 맞아요. 2차식이잖아. x도 2차식, y도 2차식이잖아. 그래서 2차 곡선이라고. 알겠어? 2차 곡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얘들아 2차 곡선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xy에 대한 2차식을 표현한 거거든요. 승문 얘잖아요. 근데 얘들아 얘는 뭐가 지금 정해져 있어?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가 뭘로 고정돼 있어요? 1로 되어 있어요.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둘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까지 뭘로 바꿔버리면은 미정계수로 깔아버리면은 이게 사실 진정한 2차 곡선이에요. 항은 똑같아요. 5개. x2창, x1창, 상수항, y2창, y1창. 항의 개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얘 일부가 맞는 거죠. 조건이 뭐인 거야 얘들아? A랑 B랑 같을 때. 네, 1일 때가 아니라 같을 때. 왜? 어차피 3이면은 3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얘들아 이 2차 곡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종류를 어디서 배운다고 얘들아?
여러분 아마 지금 선택 과목 중일 텐데 기하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하의 대단원 1단원은 2차 곡선이거든요. 당연히 문과니까 안 하시겠죠? 당연하죠. 민준이는 이과야 문과야? 아, 넌 몰라? 그럼 기하를 선택하니 안 하니? 경제하는 애들, 안 하고 싶어? 경제하는 애들은 리적트도 듣고 기하도 듣고 왜? 화학도 들어야 돼요. 진짜? 네. 아, 나중에 네, 경제하는 애들. 경제가 수학이 사실 많이 되게 필요해요. 경제 수학도 성진이는 문과야 이과야? 어? 이과야? 근데 왜 배경고 갔어요? 근데 배경고는 문과 학교 아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과가 약간 문과 가면 씹어 먹는 거 있잖아요. 문과가 이과가 문과 씹어 먹으러 간 거구나. 아무튼, 네. 그럼 성진이 선택하는 기하? 할 것 같아? 2학년 때 하나요? 기하는? 배경고는? 그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그건 둘다 있는데 이상. 네. 그럼 이 나머지 2차 곡선을 배우는 게 어디라고 얘들아? 기하. 기하의 제1단원. 기하 중에서 1단원이 쉬운 편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편인데 되게 무슨 느낌을 받나 원의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나머지 2차 곡선 3개를 배우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A랑 B랑 뭐가 다르면? 부호만 다르면 즉 B가 마이너스 A가 되면은 얘는 잠깐만 AB가 0이면 AB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쵸? 사실 둘 다 0일 수도 있는데 둘 다 0이면 2차 곡선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깔아줘야 될 것 같아. 비교적으로 여기 아니다. 네, 이거 깔으면 둘 다 0이 아니다랑 똑같은 말이니까. 맞죠? 네. 이러면은 뭐가 되냐? 여러분 알아요. 둘 중 하나 0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우리 깔끔하게 B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B가 0이면 식 형태가 뭐가 돼, 얘들아? Y1차함수 남고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냥 2차함수. 맞아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무슨 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2차 함수 그 선을 그냥 곡선이라고 한다고? 여태까지 너는 대칭 곡선이라고 한다고요? 분명 말이 있을 텐데. 포물선이죠. 네. 그래서 네? 포물선이에요. 둘 중 하나가 0이면은 포물선입니다. 송 그러면 궁금한 점도 있겠죠, 뭐? 하나. 어떤 거에? A가 0이면 즉 거꾸로 Y제곱이 남으면은 어떤 포물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겨요. 왼쪽으로 볼록, 오른쪽으로 볼록. 이란 말은 쓰진 않지만 이렇게 생깁니다. 알겠죠? 포물선이 90도 회전해요. 누워서 자요. 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0이면은 걔도 2차식이긴 한데 포물선이라는 곡선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AB가 양수인데 AB가 다르면 무슨 뜻이지 얘들아? AB가 양수인데 AB가 다르면 A가 양수인데 A가 다르고요. 네, 그냥 부호는 같은데 숫자가 다르면 이게 부호 같다잖아. 이건 숫자 다르다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같은데 숫자는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2x제곱이고 얘는 3x, 3y제곱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 타원이 돼요. 네, 타원이 됩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는 AB가 음수, 즉 부호가 다른데 부호가 달라요. 그냥 어차피 숫자도 다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처음 들어본 듯 쌍곡선이라고 하는 도형이 됩니다. 쌍곡선이라고 하는 도형이 되고요. 사실 기하를 안 하면 저거 밑에 있는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저걸 하고 거의 원방이랑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정의하고요, 식 찾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접선까지. 거의 비슷해요. 원의 살짝 미니 버전. 그래서 대단원은 1단원은 2차 곡선인데 그 중에 중단원 1이 포물선의 방정식, 2단원이 타원의 방정식, 3단원이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네, 그냥 여기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그냥 3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하 선택할 때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원은 뭐다? 2차 곡선 중에 하나다. 근데 얘들아 원이 무조건 A, B가 같을 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우변이 양수란 조건까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제가 음수가 되면은 걔는 당연히 뭐야? 그게 아니겠죠? 맞죠? 그럼 어떤 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허수가 필요해서. 알겠죠? 그럼 복수 평면에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원 정의 정도 한 거고요. 정의와 식 정도 한 거고 첫 번째 섹션 네? 갔다 오세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 네, 좌표축에 접하는 원. 시험에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로 하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인데, 얘들아 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은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원이라는 거는 아무튼 미정계수가 몇 개 깔려? 3개 깔려요. 얘든. 그러니까 표준 형식이든 일반 형식이든 미정계수가 3개 깔리기 때문에 내가 원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조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해요. 맞죠 여러분? 뭐 지나면 점을 주든 뭘 하든 아무튼 조건이 3개가 필요한데 좌표축에 접하게 되면은 아무튼 3개의 미정계수가 아니라 미정계수가 주는 거죠. 왜? 조건을 줬으니까. 맞죠? 그리고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거. 그쵸? 얘들아 그럼 X축에 접하면 원이 요 선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런 식으로 생기거나 요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뭐 X축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얘 중심은 그냥 둘 다 A, B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근데 이 A, B 가지고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게 돼? 그쵸, 반지름을 알 수 있게 되죠. 왜? 여기서 반지름이 이 거리잖아. 맞아 안 맞아? 얘가 뭐가 돼 얘들아? 저 친구가 뭐가 돼? B가 되죠? 여기서는 맞니? 여기서는 뭐가 돼 얘들아? 마이너스 B가 돼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X축에 접할 때는 어떤 걸 만족한다? R이 절대값 B가 돼요. 중심의 Y좌표와 연관성이 생겨버리죠. Y좌표랑 같아버려요.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일단 이거 외우지 마.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Y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원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A, B라고 합시다. A, B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민준아 얘는 거리가 어떻게 돼? 그치. 성진아 여기 거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가 되죠. 그쵸? 결론적으로 Y축에 접할 때는 R이 뭐가 된다? 절대값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R제곱이 A제곱으로 바뀌거나 B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문자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세 번째 뭐? X축, Y축 뭐 할 때? 동시에 접할 때. 맞죠 여러분? 동시에 접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는데 X축, Y축이. 맞죠 여러분? 그럼 동시에 접하면은 어떤 그림이 있어?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거고요. 파란색 원. 맞아? 어떻게 생길 수도 있어? 너무 못생겼다.
저 원래 원 잘 그리는데 컨디션이 안 좋네요. 맞죠? 이런 그 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원도 있을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원도 있어? 이런 원도 있겠죠? 맞아요. 즉 뭐에 따라 결정되더라? 그 원이 있는 4분면에 따라 결정이 돼요. 맞아. 얘들아 근데 얘는 우리가 X축, Y축을 접할 때는 R을 A나 B로 바꿔줬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동시에 접하니까 결론적으로 문자가 몇 개 사라져야 돼? 2개 사라져야 돼. 즉 A, B가 R로 바뀌죠. 맞아요. 얘들아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얘는 반지름이 어떻게 돼? R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R, R이죠. 맞아요. 얘들아 이 노란색은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원은 제 자존심인데. 조졌다. 신생 원잘 그리세요. 나도 잘 그려. 원은 내 자존심이라니까. 원 잘 그리시면 사이코 없어요. 저 사이코예요. 사이코여도 좋으니까 원 잘 그리고 싶어. 원 하면은 그 정승재 유명한 짤이 하나 있죠. 그 오각형인가 육각형에다가 접하는 원을, 그쵸? 육각형이었던 것 같아요. 정육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냥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졌었죠. 진짜 근데 저는 동감해요. 그 희열감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정승재를 좋아하진 않는데. 왜요? 그건 제 개인 차이 아닌가요? 네. 그 다음 얘는 몇 콤마 몇이야 얘들아? 말 콤마 R이죠? 맞아요. 얘는 몇 콤마 몇이야? 말 콤마 말이고요. 맞죠? 그 다음 이 친구는 R 콤마 말.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중심이 뭐가 된다? 뿔마 R 콤마 뿔마 R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맞네?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알면은 2등급 사고. 그쵸? 내가 그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셀프 디스를 하시네. 네. 2등급 사고고요. 맞죠? 요 정도만 알면은. 맞죠? 우리 1등급 사고를 가지려면 뭐까지 내가 알아야 된다 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 Y는 X인 거 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중심이 어디에 있어? Y는 X 또는 Y는 그쵸.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죠. 맞아요 여러분? 요 사고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뭐라고?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Y는 뿔마 X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알간? 네. 윤주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주머니에 손 꽂고 들어도 내가 인정해줄게. 이러고 들어봐봐. 평상시에 그런다고요? 싸가지 없는 새끼를. 맞죠 여러분? 좌표축에 접하는 원은 요 정도까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맨 마지막은 아니고 원 1부의 마지막 뭐죠?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사실 너무 많이 나오죠. 맞네 얘들아?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건 우리 아까 했었던 그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했었잖아요. 이번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얘들아 그러니까 그건 어떤 도형이든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탈문명, 네. 일단 그러면은 원과 원이니까 C1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괜찮고요. 그럼 C2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네,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일단 이 원과 원은 지금 교점을 몇 개 갖고 있어? 이 두 개를 갖고 있죠. 맞죠? 이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식을 안 만들었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근데 항상 뭘로 표현해야 돼? 는형꼴, 즉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린 아까 얘를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세 글자. 아까 뭐에 근거 있었죠? 그 K 쓰는 거? 항등식. 그쵸, 항등식에 근거하죠. 그래서 능형을 만들어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드네, 씨. 얘는 x제곱. 오씨, 잠깐만! 여기 상상이 없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은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잖아요. 그쵸? 후! 맞니? 얘들아, 그럼 봐봐. 이 식은 웬만하면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죠. 그리고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죠? 맞아? 그러니까 뭘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과 원이어서 원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의 형태는 2차식이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이니까 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원이죠. 이 원을 표현하는 식이죠.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유일하게 K가 뭐가 될 때? 그럼 얘도 근데 당연하게 무슨 어떤 원은 표현 못 하겠어요? 맞아, C도 표현 못 하겠죠.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맞아? 네. 그럼 원인데 대부분은. 근데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식의 구조가 깨져요. 몇 차식으로 얘들아? 1차식. 우리 아까 1차식은 뭐다? 무조건 y가 사라지는 x가 사라지는 xy가 둘 다 있던 1차식은 뭐다? 직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원 또는 직선인데 얘들아 뭐에 따라서? k가 마일이냐 k가 마일이 아니냐에 따라서 원 또는 직선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식은 이 두 점을 지나는 항등식에 근거해서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직선이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우리 아까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죠. 왜? 점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럼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 뺨! 안 맞는데요. 얘가 안 맞죠? 너가 맞으면 되겠다. 일로 와. 언어 유희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얘들아, 이 직선은 뭐라고 부른다? 그냥 직선이 아니라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 맞아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통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맞아용. 네. 넘어가도 될까요? 이게 이제 원의 일부. 원의 일부. 이제 원의 2부가 있는 거죠. 마지막. 그건 이제 위치 관계죠, 또. 아유, 확대까지 해. 짝지. 어떻게 찍어도 잘 나와요. 안 들렸어요.
지울까요? 네. 제가 예전엔 진짜 잘생겼었는데. 네. 아니 진짜 뻥이 아니라 저 돌아다니면 누가 아이돌 아니냐고 물어봤다니까요. 저도 애기 듣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 진짜로 들었다고. 나 20대 초반 때 몇 년 안 됐어. 한 9년밖에 안 됐어. 태경이가 어. 그리고 결혼할 때랑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결혼할 땐 메이크업 하죠. 태경이 많이 뿌리셨대요. 어? 별로 차이 없어요. 한 4kg 정도밖에 차이 안 날 텐데. 뒤졌다 구태경. 원해방식 2부 알겠죠? 원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들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총 몇 가지? 세 가지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직선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7가지. 맞죠, 여러분? 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죠. 원. 아씨. 너 때 흔들렸잖아. 아, 생각나가지고 못 그렸네, 진짜. 원. 진짜 뒤져요, 진짜. 아씨. 원. 맞죠? 아, 진짜 힘없어. 첫 번째 뭐야? 저기 반대로 찔, 스, 저기 안. 맞죠? 찔러서 짠 맞나? 맞아요. 즉, 교점이 2개, 1개, 0개. 맞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접. 두 번째, 스처 관계죠. 맞죠? 나중에 접선도 나오니까. 얘들아, 아무튼 교점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교점 우리 어떻게 구하지? 도형과 도형의 교점은? 연립을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원이라고 하는 2차식과 직선이라고 하는 1차식을 연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실근 입장에서는 2개냐, 1개냐, 0개냐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2개, 1개, 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식 구조로도 너무 당연한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실근,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게 충근. 이게 허근인 거죠. 결론적으로 교방의 근이. 맞아, 안 맞아? 근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 교방을 찾는다. 어떤 놈이에요? 그쵸, 미친놈이죠. 사실 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미친놈까지는 좀. 그쵸? 너무 하기 싫잖아. 왜냐면 y 집어넣어봤자 y 제곱 때문에 완전 제곱식도 전개해야 되고 y항도 있으니까 분배도 해야 되고 하기 싫잖아요. 맞죠, 여러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쵸?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가지고 판단한다, 얘들아? 반지름과 D와 R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 D의 의미는 뭐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여기 있고 이게 D인데 이게 R이니까 그쵸, R이 더 길죠? 맞죠? D가 R보다 작죠? 얘는 여기가 중심인데 얘가 D고 얘가 R이니까 그쵸, D는 R이다가 나오죠. 그럼 얘는 여기가 중심이고 얘가 D인데 얘가 R이니까 D가 R보다 크죠. 맞죠? 네. 저는 빠가라서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판단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냥 여러분도 그리세요. 굳이 이거를 내가 외우지 마시고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찾을 거고. 일단 그럼 이 결론적으로 이 접선을 구할 때가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하는 경우는 여기다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케이스가 몇 가지야? 3개예요. 케이스 1. 언제 얘들아? 기울기가 주어질 때. 얘들아 물론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이 있죠. 맞죠? y는 mx 플마 m 루트 r제곱 더하기 1. 아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었던 것 같아. 네. 근데 외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기하로 가잖아요. 기하는 아까 타원이 있고 쌍곡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똑같이 접선이 나오거든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접점이 주어질 때, 외부 한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외워요. 왜? 그땐 진짜 내가 접하는 성질을 써야 되거든요. 판별식을 써야 돼요. 아무튼 그것도 2차 곡선과 직선의 연립이잖아요.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이 된다. 교점의 방정식이. 그래서 그때는 진짜 판별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원은 이런 기하학적 성질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나머지 2차 곡선인 타원, 쌍곡선, 포물선은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지, 성진아? 기하하려고? 그래도 해야죠. 네, 전 사실 이과라면 좀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수능할 때, 수능 볼 때 여러분은 상관없군요. 2학년까지의 얘기고요. 네. 해. 다른 과목 하는 것보다 수학이 더 나으니까. 네. 일단 우리 기울기 주어질 때 어떻게 풀어야 돼? 기울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케이스는 뭐야? 접선이죠. 맞죠? 접선 구하기. 일단 기울기가 주어질 때 어떻게 풀어야 돼? y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mx 더하기 k라고 일단 세팅해요. 맞죠? 그리고 뭐 쓰면 돼? d는 r이다를 쓰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케이스 2. 뭐가 주어질 때, 얘들아? 접점. 즉 x1, y1이 주어질 때. 일단 접점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데 모를 땐 수직 조건 쓰시면 되고요. 이건 D는 R이다 쓰기엔 너무 귀찮고 수직 조건을 쓰면 돼요. 왜냐면 원과 직선은 무조건 어때, 얘들아? 접선은? 수직이죠. 맞아? 근데 지금 얘가 주어진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봐봐. 얘가 주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 노란색 식이. 선이. 맞아, 안 맞아? 그럼 수직을 써서 보라색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게다가 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향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 또는 수직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얘는 공식을 좀 외우는 게, 체화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엄청 어려운 공식도 아니고. 맞죠? 얘처럼 엄청 복잡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얘는 외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공식을 왜 외우면 좋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케이스 3 어디? 외부 한 점. 얘도 똑같이 점이 주어지긴 하는데 얘는 아까 이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이고 얘는 외부의 한 점, 그냥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주어질 텐데 오케이? 그럼 얘도 사실 그냥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그냥 기울기를 놓고 직선 만드는 d는 r이다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점 가지고 이 공식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공식을 내부한 여기 원 위의 점으로 쓰면 접선이 되는데 원 밖의 점으로 쓰면 뭐가 돼, 얘들아? 할선이 돼요. 할선. 할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아마 그때 기억날 거야. 그래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외부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접점은 무조건 몇 개, 얘들아? 2개. 제가 그때 강조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기억나죠? 접점 무조건 2개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진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그럼 접선이 2개니까 당연히 뭐도 2개. 2개. 이 접점 2개를 이은 이 녀석. 얘가 할선이죠. 이 점으로 똑같은 공식을 쓰게 되면은, 똑같이 쓰게 되면은 이 할선이 남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할선도 나중에 이제 좀 심한 문제에서는 쓰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선 때문에라도. 알겠니? 이 공식은 접점에서 쓰면 접선, 외부 한 점에서 쓰면 할선이 만들어져요. 두 점의 할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접선에서 얘기할 건 이게 끝인 것 같고요. 사실 접점을 좀 내가 되게 간단히 한 거고, 맞죠? 원래 접선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으로는. 제일 어려운 거고.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습득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 부분을 그거 한 거고. 마지막 파트예요. 파이팅. 원래는 얘가 마지막인데 땡겨온 거고요. 네. 원과 도형의 거리. 원과 도형의 거리. 오케이? 첫 번째. 원과 첫 번째가 현의 길이. 이거 이제 문제적인 요소인데 개념적인 요소보다는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원이라는 건 이렇게 있잖아. 맞아요? 현이라는 건 뭐야? 요 거리죠? 원 위에,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선분의 길인 거지. 직선 선분. 중심이 있고요. 맞죠? 얘 뭐야, 얘들아? 반지름. 맞아? 얘 뭐야? 점직선. 맞아요? 그러면 뭐가 써져, 얘들아? 피타고라스가 써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피타 써가지고 2배 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즉, 얘들아, 그럼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직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은 주어질 때라 가정하고 원이 있을 때 이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현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현의 방정식, 즉 직방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왜? 뭘 써야 되니까? 점직선을 써야 되니까. 오케이? 첫 번째가 현의 길이. 두 번째, 접선의 길이. 네, 접선의 길이. 접선이라는 거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마음이 좀 삐뚤나? 흐잇! 네.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외부 한 점이 있고요. 이 외부 한 점에서 뭘? 접점을 그어요. 얘들아, 근데 내가 접점은 몇 개 그을 수 있다 했지? 접선은? 외부 한 점에서 2개. 쓱. 맞아요? 맞니? 얘들아, 근데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어때? 같죠, 여러분? 맞아요? 이 같은 이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중심이 있겠죠? 맞죠? 원에 중심이 있겠지? 접점이랑 이어. 아까 걸었는데 짜리몽땅해졌네요. 이어. 뭐가 일어나? 수직. 맞죠? 그럼 얘가 뭐야? 반지름. 맞니?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점점. 맞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똑같죠? 그러니까 현의 길이를 구하든 접선의 길이를 구하든 어떻다, 얘들아? 뭐 가지고?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고요. 맞죠? 다음. 세 번째. 원과 점의 얘는 거리라는 게 명시되어 있진 않고 최대와 최소. 이게 중요하죠. 원과
점의 거리의 최대 최소. 여기 있을 때고 여기 있을 때. 네네, 맞아요. 그 예상하시는 거 맞습니다. 원이 요렇게럼 있어요. 그 다음에 점이 요렇게럼 있어요. 이 원과 이 점의 거리는 무수히 많잖아요. 맞아요. 무수히 많죠. 그 중에 제일 짧은 거랑 제일 긴 거. 언제야, 얘들아? 중심을 지나는, 그쵸, 직선을 그었을 때. 맞죠? 직선을 그었을 때 얘가 최소, 얘가 최대죠. 그쵸? 최소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뭘 구한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쵸, D-R, 여기가 R이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원과 점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 거지. 맞아? 이해돼?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이 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원까지 그릴 수 있는 길이의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겠죠. 자연수의 개수. 그쵸? 왜? 자연수는 정수는 내가 그때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셀 수 있다. 가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부터 최대까지니까. 맞아? 최소보다 크고 최대보다 작은 그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네 번째는 원과 직선 최대 최소 똑같아요. 잠깐만요. 잉!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얘도 최대 최소 언제야? 중심이랑 수직.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으로부터 수직을 꽂아서. 맞네. 어디? 여기가 최소고 가까운 점이 먼 점이 최대인 거죠. 얘도 똑같이 D-R, D 더하기 R이죠. 맞죠? 마지막 5번. 뭐? 원과 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 알겠죠? 원이 요렇게럼 있어요. 원이 중심끼리. 그쵸. 좋습니다. 원이 요렇게럼 있어요. 귀여워. 원이 요렇게럼 있어요. 네. 원과 원의 최대 최소는 얘는 언제?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싸라락. 맞아요. 얘가 최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최소죠. 최대값 어떻게 찾아? 그냥 D를 찾고 중심과 중심. 그쵸. 얘가 하나의 반지름. 얘가 하나의 반지름이니까 D에서 R1R2를 둘 다 더하면 최대값. R1R2 둘 다 빼면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림 정도만 여러분이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까지 개념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이 칠판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도형의 이동만 못했네요. 안녕.